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아파서 온 거긴 하지만 내 진료비의 일부가 좋은 곳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벼랑 끝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 의를 드러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현영 원장님을 모시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병원 이름이 너무 예뻐요. 병원 이름이 여자의 봄이라는 이름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짓게 되셨나요? 사실 산부인과가 그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과 중에 하나죠. 검사도 받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좀 밝은 의미라던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어쨌든 아파서 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화사한 봄처럼 이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자의 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공 과목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선택하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학교 다니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크게 이제 내과 계열을 할 거냐, 외과 계열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외과 계열은 뭔가 이렇게 좀 액티브하고 예를 들어 뭐 골절 환자가 치료한 다음에 막 걸어서 나가는 의식이 없었는데 막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 이제 그런 액티브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액티브하고 그런 게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많은 과들 중에서 또 왜 산부인과냐, 제가 그때 의대 공부를 할 때는 뭐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도 책을 보면 정말 이 정교한 작품이에요. 정말 네. 몸이 조물주가 만들 뭔가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런 이제 공부도 하고 병원 실습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지금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여성과 산부인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처음 산부인과 가기가 되게 꺼려지잖아요. 산부인과 진료는 언제 또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양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이제 불편하고 증상이 있어야 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치료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암에 관련된 것들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암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증상이 있고 불편해서 가면 이제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자궁경부암이 이제 생식기암 중에서 빈도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하라고 하고, 특히 이제 국가에서 무료 검진하는 검사가 있는데 2년에 한 번 보통 검진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고, 암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증상이 생겨서 가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찾겠지만 산부인과를 찾는 가장 많은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개인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이제 질염이나 방광염, 뭐 생리불순이라던가 이렇게 양성 질환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내과로 따지면 이제 정말 감기처럼 이제 흔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흔하고, 또 이제 요즘은 자궁 근종이나 뭐 난소 낭종 같은 그런 질환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생리를 잘 안 하는 뭐 희발월경, 무월경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호르몬 문제, 호르몬 이상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질염이나 방광염 같은 그런 염증 질환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깨지면 이제 이런 염증으로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혹시 여성들도 질 유산균이라고 질의 유산균이 있어요. 요즘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 생식기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들어지긴 하지만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깨지긴 잘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평상시에도 우리 비타민 이렇게 먹잖아요. 건강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질유산균을 좀 챙겨 드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호비나 이런 경우도 사실 그걸 내가 딱 안 생기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회식을 많이 하면 자궁근종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이라든가 이제 운동에 관련된 것들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암도 참 예방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긴 한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감염 질환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있어요.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나이가 어린 나이에 접종을 할수록 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이제 접종을 하면 좋으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분들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 검진이에요. 정기 검진. 정기 검진 한다고 그 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미리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치료해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기 검진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긴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산부인과 환자라서 항상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피임에 관련된 것입니다. 경구 피임약이나 이제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루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콘돔은 사실 피임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감염병 예방하려고 사용하는 것이지 피임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콘돔으로 피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피임 방법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죠.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특히 이제 또 어른들께서 피임약 먹으면 불임되는 거 아니야? 피임약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세요. 근데 피임약은 불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약이 아니라 사실은 혈전이 좀 더 문제가 되는 약이에요. 흡연하지 않는 일반 건강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약을 끊으면 다시 또 내 생리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불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임약이 이제 피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뭐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생리 불순이 있다거나 해서 자궁 내막암, 난소암 이런 걸 예방할 때도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후원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처음 후원을 하게 되신 혹시 동기가 있으실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이제 추첨으로 해서 어차피 가니까 거기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을 이제 제가 찬송가를 계속 반주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막 익히고 하면서도 아무튼 이제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하나님 몰랐지만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대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또 낳게 됐어요. 너무 힘든 의대 생활을 했죠, 정말. 이제 벼랑 끝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 저를 뭐 전도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도 하나님을 저는 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성경도 이제 막 찾아보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또 무슨 일을 좀 겪으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나눔과 후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조금씩 뭐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게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을 알고서 하냐? 모르고 그냥 내 의로 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몰랐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제대로 만났을 때 아는 것 같아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의를 드러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후원하시는 것을 많은 지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내고 가는 진료비를 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비의 또 일부로 또 후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아파서 온 거긴 하지만 내 진료비의 일부가 좋은 곳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리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주변 제 이제 지인분들 마음은 있는데 선뜻 이렇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행동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더 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후원을 작년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해외 아동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었던 그 선교사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남을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됐잖아요. 또 힘든 나라에 나가 계신 우리나라 그 선교사 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작지만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또 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으니까 저는 나눔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 중에도 뭐 잘 지내는 자녀가 있고 정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었으면 하시겠죠. 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자꾸 잘났다는 생각이라던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나눔을 실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이 함께하는 나눔이 정말 진정한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대한 많은 정보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후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엄청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